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뇌질환, 심장질환 등 2대 질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률도 늘어나고 있고요.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만큼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인데요.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2대 질병, 어떻게 해야 잘 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2대 진단금 보험 꼼꼼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든든히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C에서는 오늘은 종신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지는 보험 정보,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2대 진단금 보험 정보들입니다. 조병욱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병욱입니다. 오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2대 진단금 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대 진단금이 뭐냐, 그리고 도대체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짧게 플랜이랑 상품도 하나 준비해봤으니까 한번 유익 있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대 진단금이 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사망률을 통계로 봤을 때 1등은 명확하게 암이고요. 2등은 심장질환, 3등은 뇌질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뇌질환이랑 심장질환의 순위는 거의 비슷해서 매번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망률 4등이 자살이에요. 자살이 아닌 이상 많은 분들이 암, 심장, 뇌질환으로 사망을 한다는 건데, 그랬을 때 암보험들은 많은 분들이 준비를 잘 해놓으시잖아요. 실비 닿은 만큼 암보험은 있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실 만큼, 그만큼 암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워낙 뭐 TV 매체나 이런 데에 있어서 광고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2대 진단금 이제는 꼭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변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뇌질환, 심장질환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가족력에도 뇌질환, 심장질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과 같이 우리나라 사망률 3대 질병을 책임지고 있는 뇌질환, 심장질환, 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2대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대 질병은 과연 누가 필요한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암보험만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실비랑 암보험 있어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가족력이 걱정되시는 분, 우리나라 정말 유전 무시 못합니다. 질병은 유전 무시 못해요. 우리 집안 내력에 암이 있었다? 암보험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우리 집안 내력에 고혈압이나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뇌졸중, 중풍 뭐 이런 사항들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뇌질환, 심장질환 꼭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술, 담배가 사실 혈관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담배가 더 그렇고요. 그랬을 때 나이가 들면 혈관도 당연히 녹슬고 노후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술, 담배까지 한다? 혈관이 막힐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뇌질환 같은 경우는 뇌졸중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힌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병력자들은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느냐예요. 자, 기존의 암보험들 같은 경우는요, 암에 걸렸던 분들도 암보험을 가입하는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으로 2대 질병 같은 경우는 유병력자들을 가입이 제한이 엄청나게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들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좋은 상품들,
유병력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유병력자 분들 같은 경우는 뇌출혈 정도까지는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상품적으로 조금 더 좋아지다 보니까 더 좋은 보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병력자들, 자, 한번 볼게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 없으셔야 되고요.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수술 없으시고요. 마지막으로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 입원 및 수술력. 예를 들어 5년 지나서 암으로 진단을 안 받았어요. 6년 차 됐어요. 진단받은 지. 수술하고 입원한 지도 6년이 되셨다면 가입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3, 2, 5예요. 3개월 이내, 2년 이내, 5년 이내. 이 세 가지만 없으셨다면 누구라도 나이 상관없이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랜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은 뇌졸중,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우리 뇌혈관 질환이랑 허혈성 심장질환 정말 좋은 보험이라고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뇌졸중뿐만 아니라 기타 뇌혈관 질환들도 보상이 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급성심근경색도 포함되지만 좀 더 보장 넓게 해서 협심증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뇌혈관 질환으로 전부 다 넣었으면 더 좋겠지만요. 아쉽게도 유병자 분들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은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 요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뇌졸중, 심근경색 1,000만 원씩 해서 2대 질병을 2천만 원 정도씩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암보험만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에게는 유익한 정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저희 보험료겠죠. 보험료 20년 납 100세 만기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보험료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처음 보험료가 딱 정해지면 20년만 납입하게 되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더라도 100살까지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뇌혈관 질환 1,000만 원, 뇌졸중 1,000만 원, 허혈성 1,000만 원, 심근경색 1,000만 원 구성 시 40세 여성은 31,719원, 그리고 60세 여성은 56,141원으로 비교적으로 여성분들은 저렴하세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절대적으로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남자분들이 뇌질환, 심장질환의 발병 확률이 더 높고 술, 담배를 하는 경우도 더 많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보험료가 더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실비만 준비하셨다, 암만 준비하셨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회이실 것 같고요. 유병력자가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 플랜보다는 오히려 좀 더 저렴한 플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나이는 31세부터 75세까지 하는데 특정 회사는 이제는 8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병력 사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 2, 5, 3개월 이내에 입원 소견, 수술 소견 없으셔야 되고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없으시고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고 수술받고 입원하셨던 적만 없으시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선호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이거 키포인트예요. 꼭 보험을 상품을 이 한 상품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암이랑 심장질환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뇌질환만 별도로 준비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오늘 라이프 플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2대 진단금 보험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암보험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 2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분들께 참 불리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는 유병자분들도 건강치와 비슷한 보장을 챙겨갈 수 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병욱 전문가님. 네. 일단은요, 당뇨약과 혈압약 드시는 분들, 지금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실 네.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32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이내 입원 소견, 수술 소견, 뭐 추가 검사 소견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고혈압이랑 당뇨약을 뭐 어제 처방 받으셨더라도 그 항목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다행이네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병력이 있으신 분들까지 누구나 이대 질환 지금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건강할 때 보험에 가입하라는 말을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 이 이대 진단금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유병자 보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좀 높게 책정이 되거든요. 왜냐? 건강 사항을 몇 가지 체크하지 않는 대신에 이미 할증이 붙어서 나온 상품이거든요. 근데 일반이신 분들이라면 절대적으로 이 상품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일반 플랜으로 훨씬 더 저렴하게 운용 가능하고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플랜인데 이 보험을 가장 가입하기 좋은 시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30세 미만이신 분들, 뭐 M사나 K사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넉넉하게 준비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일반 분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유병자 플랜이 아니라 일반 이대 진단금 플랜도 있으니까 많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 일반 보험으로, 그리고 30세 이하의 분들은 어린이 보험이 좋을 것 같고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이대 진단금 보험 좀 넉넉하게 이번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조병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강의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새롭게 준비된 코너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들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종신보험입니다. 오늘 정지무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종신보험은 특히나 가장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네. 그런데 비싸서 고민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또 각각의 특징 한번 만나볼까요? 네, 그럴게요. 일단은 종신보험은 요새 좀 방송에서 하기도 좀 꺼려지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설정한 이유가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도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종신보험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용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종신보험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 현재 요즘 우리 종신보험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엔 평균 연령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살아서 보장받는 거에 대한 생존보험에 대한 그런 니즈가 굉장히 강하지, 내가 죽어서 어떡하지? 이런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만큼 종신보험을 이렇게 많이 찾지는 않는 추세고요. 또 이제 예전에는 손해보험사의 보장 범위가
부피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예. 또 보장 금액이 옛날에 뭐 암진단비를 생명보험에서 5,000원 줬다. 그러면 손해보험사는 많이 넣어봤자 1,000만 원, 2,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또 그렇지 않아요. 손해보험사도 5,000만 원, 1억 이렇게도 다 넣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또 옛날에 종신보험에 특약식으로 막 이렇게 넣었던 그런 것에 대한 니즈가 또 많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종신보험은 또 많이 찾지가 않고요. 또 가장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하지 않는 추세 자체는 높은 보험료죠. 어쨌든 사망하면은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보험료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높은 보험료 때문에 또 이제 많이들 망설이는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외벌이였어요. 외벌이고 많이 이제 다산했다고 치면 요즘에는 맞벌이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또 출산율이 이제 하락하면서 경제적 주체가 한 명이었을 때와 두 명이었을 때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자체도 굉장히 분산이 되었고요. 또 내가 죽어서 우리 남은 부양가족이 어떡하지? 이런 부양가족에 대한 이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급감했다고 이제 많이들 평가되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생존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은 우리 사망보험금은 또 많이 떨어져야 되는 것도 정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생각하는 것만큼 생존보험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래 살아서 사망보험금 급강해야 되는데 사망보험금도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냥 그 자리선을 지키고 있거든요. 예. 옛날. 왜냐하면 또 우리 이율이 또 많이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우리 이 이율을 많이 쫓아가는 게 종신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종신보험을 조금 이용해 보자고 제가 이 시간 준비를 했고요. 예. 종신보험은 유일하게 이자가 붙는 상품이에요. 예. 종신보험의 주계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계약은 사업비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망하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비로 빠지겠지만 약 30% 정도 측정이 돼요. 나머지 부분은 이자가 복리로 계속해서 붙어서 그걸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지급을 하게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사망 시 약속한 금액을 언젠가는 내가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돈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높은 보험료 때문에 굉장히들 많이 망설이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해지, 무해지란 상품이 많이 출시가 됐어요. 이런 상품으로 높은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줄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문제를 많이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현재 20대에서 45세, 지금 가장 경제적인 활동을 하실 왕성한 이런 시기에 있으신 분들이 가입을 해 놓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저렴하게 준비도 가능하시고 또 20년, 30년, 40년 후쯤에 되셔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어. 어떻게 보면 정기보험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쯤 돼서 해지하셨을 경우에는 웬만한 연금보험보다 해지환급률이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되세요. 그래서 노후를 위한 준비 자금으로도 어떻게 보면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하시라고 제가 준비를 좀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우리 종신보험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조금 정리를 해드렸어요. 예. 종신 보면 CI, GI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듣기는 했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그렇죠. 같아요. 일단 CI, GI라는 단어가 붙은 종신보험은요. 납입 중에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사망보험금 내가 1억을 받기로 했다. 거기에 50%든 80%든 미리 살아생전에 선지급을 해줘요. 그 조건으로 납입보험료가 1.5배 정도 높죠. 어쨌든 예. 그런 대신에 그거와 동시에 납입 면제를 받고요.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중대한 질병이라는 보장 범위가 협소하고요. 그리고 보장 금액 자체가 사망보험금 안에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 금액이 1회 한으로 협소하고요. 그리고 납입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돼요. 네, 그래도 CI는 많이 들어봤는데 GI는 저도 좀 낯선데요. GI가 CI의 장점을 보완한다 그래서 CI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예. 한 그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거기서 거기인 보장이세요. 예. 예. 그리고 변액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어요. 일반적인 이율보다는
투자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할 수는 있지만 사업비 자체가 조금 높게 측정이 되고요. 또 해지환급금이 좀 불확실성하죠. 그리고 유니버셜이라는 단어가 붙은 또 종신보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제목에 붙어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예. 이거는 납입이 중지하셨을 경우 내가 납입을 하다가 더 이상 좀 요즘에 빠듯해서 납입을 못하겠어 뭐 이럴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납입을 중지하시고 적립보험금에서 사업비가 대체 납입되도록 다시 납입하고 싶을 때 납입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거고요. 또 입출금 기능이라 그래서 추가 납입도 가능하시고 또 적립보험금에서 어느 정도 꺼내 쓰는 것도 가능하시고 이런 기능들을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하고요. 단점은 내가 한 반 정도 납입했을 때 감액완납이라는 게 있어요. 예. 내가 반 정도 납입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납입 안 하고 그냥 끝낼래 이런 게 불가능하세요.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예. 납입 기간이 유니버셜 상품들이 그냥 종신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시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장 깔끔하게 이용하기 가장 편한 상품은요. 요즘에 무해지 저해지 종신이라는 상품이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냥 10년 납입 10년 납 종신, 20년 납입 20년 납 종신 이런 식으로 무해지 저해지 종신으로 이용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똑같아요. 납입보험료가 일반 보험료보다 30-40% 저렴해요. 대신에 납입 기간 중에 해지를 하시잖아요. 무해지는 아예 해지환급금이 없는 거고요. 예. 저해지는 30%, 50%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신데 30%가 조금 더 유리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해지환급금이 적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30세 남자 기준으로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예. 그러면 무해지나 저해지를 하시면 6만 원, 7만 원 요 정도의 납입보험료가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납입보험료 차이가 꽤 크죠. 어쨌든 그러네요. 간에. 저는 손해보험에서만 무해지 저해지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종신보험에서도 가능하니까 부담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많이 줄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납입이 끝난 이후에 해지 환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상품이 98%가 뜬다. 그러면 무해지나 저해지 상품은 110% 정도, 요 정도 115% 정도, 예. 요렇게 해지 환급금이 굉장히 또 높게 떠요. 그래서 요거를 아시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20대에서 30세 분들 이런 분들 정기보험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예. 60세 정도까지 내가 사망보험금이 필요해. 이러시는 분들은 요 상품으로 납입을 하시다가 그때 가셔서 그냥 없애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런 방법도 원금보다 있네요. 이자도 더 붙으시는 예. 거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무해지 저해지 종신보험을 좀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모든 보험사가 확정 이율이나 보증 이율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동일한 설계라는 건 예를 들어서 30세 남자 기준으로요. 사망보험금을 1억을 넣었어요. 1억을 넣고 납입보험료를 똑같이 설계를 했다고 하면은요. 제일 싼 회사와 예. 제일 비싼 회사가 20년 납 기준으로 6만 7천 원이 납입보험료가 차이가 나요. 지금 그렇군요. 모든 생명보험사를 비교했을 예. 때 그러면 예정이율이라든지 국민건강 생활 경험표 이런 건 다 동일하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해서 해지환급률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저렴하게 보험사에서도 좀 이유를 챙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비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요거는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똑똑하게 좀 저렴한 회사 거 챙겨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무해지 저해지 중에 리스크라는 거 자체는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납을 했을 때 그 사이에 해지를 했을 경우 납입보험료 자체를 아예 못 받는 것 자체는 내가 더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해지 상품이 훨씬 더 저렴하고 해지환급률도 훨씬 더 높다라는 거. 그러면 보험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훨씬 더 저렴하게 주고 해지환급금도 훨씬 더 높게 줘요. 왜 이렇게 줄까요? 전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왜냐면 이 보험이라는 거 특히 종신보험을요 토대로 놓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예. 보험사가 이거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8%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여태까지. 중간에 다 해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상품들은 그랬어요. 근데 옛날은요, 이율 자체가 4%대 육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5, 6년 정도를 유지하다가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거진 7, 80% 정도의 돌려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품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특약 보험료들이 갱신형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지금 이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종신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 유지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보험사들이. 그럼 우리는 역으로요, 이거를 꿋꿋하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꿋꿋하게 그냥 핸드폰 요금도 우리 10만 원씩 거진 10만 원 돈을 계속 납입을 하잖아요. 계속 납입을 하셔서 내가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15년, 20년을 채워 놓으시고 그리고 계속 납입을 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은행 이율이나 연금 이율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걸 역으로 이용하셔야 되신다는 말씀이고요. 네. 일단은 제가 저해지랑 무해지만 좀 이제 보장 내역을 비교를 해드렸고요. 저해지나 무해지나 보장은 동일해요. 사망 1억을 넣으면 1억 동일하고요. 보험료는 무해지가 저해지보다 훨씬 더 리스크 때문에 저렴하다고 했고요. 납입기간의 해지환급금은 저해지는 있어요. 하지만 30%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무해지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납입 완료 후에 해지환급금은요. 저해지는 동일한 해지환급금이에요. 만약 100%면 100%, 105%면 105% 이런 식으로 뜨는 거고 무해지 같은 경우는 저해지보다 훨씬 더 높게 뜨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무해지환급금이 내가 유지를 하려고 가입을 하시는 거라면 무해지환급금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이고요. 해지를 하려고 가입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왕이면 저렴한 게 좋겠네요. 그렇죠. 저렴하게 가져가시고 완납 후에도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붙는 게 훨씬 더 중요하시고.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로 무해지 환급품 종신보험이 존재하는 회사가 제가 다 뒤져봤더니 2군데 회사가 있었어요. 나머지 회사들은 다 저해지거나 아예 없거나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어쨌든 A사, B사가 지금 현재 무해지고요. 그리고 저해지 회사 중에 가장 저렴한 회사 C사, 그리고 가장 비싼 회사가 2군데가 또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가장 저렴한 회사 순으로 A, B, C를 계산을 해놨고요. 사망보험금을 1억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20년 납 종신이죠. 이거 남자 30세 기준이에요. 그러면 보험료가 13만 원, A사 같은 경우는 나오고 B사는 13만 5천 원. 이 두 회사는 무해지 상품이고요. C사는 저해지 회사 중 가장 저렴한 회사인데 15만 3천 원이 나와요. 살짝 더 비싸네요. 네네. 근데 고액 할인을 해서 4,500원, 한 5천 원 정도 빠지죠. 1억 원 이상부터 할인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14만 5천 원 정도, 14만 8천 원 요 정도의 납입보험료를 납입하시게 되시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금리를 보시면은 A사나 B사나 확정금리로 2.5%인데 C사는 확정금리로 2.75%예요. 그러면은 확정금리가 이렇게 틀리다라고 하면 나중에 복리로 계속 붙는다라고 했을 때 C사가 훨씬 더 많은 해지환급금을 유발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식이라면 맞잖아요. 네, 아닌가요? 예. 똑같이 30세 남자 기준으로 65세 때의 환급금을 봤을 경우에는 A사는 65세 때 189%, 그리고 B사는 65세 때 191%, C사 같은 경우 65세 때 170%의 환급률이 나와요. 그리고 납입이 끝난 이후에는 A사나 B사 같은 경우는 136.6% 정도가 나오고 C사 같은 경우에는 121%가 나오고요. 어쨌든 납입이 끝난 이후에는 세 가지 상품이 다 한 20-30% 정도 이상의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율이 붙는 것도 사실이고요. 내가 만약에 65세까지 정기보험식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충분하다. 사망보험금은 이제 필요 없다. 이제 해지해야겠다. 만약에 원금이 5천만 원이다. 이랬을 경우에 거진 2배 가까이 되는 수, 1억 정도를 그때 가셔서는 받으실 수가 있겠죠. 해지하셨을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죠. 어떻게 보시면. 그렇죠. 그렇게 계산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바로 알고 그리고 어디 가셔서 이 이유를 받지를 못하시잖아요. 어쨌든 모르시면 이렇게 못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종신보험이라는 게 각 회사마다 다 금액이 틀려요. 똑같은 보장을 가져가신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비교해 보셔야 되시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저렴한 회사 순으로 3가지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는 요거보다 조금씩 더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2가지 보험 상품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종신보험이요, 유일하게 이자가 붙는 보험 상품이기도 하고요. 또 언젠가는 무조건 받게 되는 게 종신보험입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 가족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또 노후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셨는데,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중에서도 대체 내가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전문가분이라면은 딱 한 가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연령에 따라 조금 틀린데요. 내가 언제 돈을 찾을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 종신을 끝까지 가져가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예. 저 같으면은 노후 자금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 내 가정을 지키는 사망보험금으로도 활용을 하고, 이걸로 선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A사나 B사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할 건데요. 내가 돈을 찾는 시점을 계획을 할 거잖아요. 그 시점에서 돈을 많이 받는 걸로 할 건데 아마 A사가 아닐까. 왜냐면 한 5천 원이라도 A사가 좀 더 저렴하잖아요. 납입보험료 자체가요. 예. 그리고 원금 자체가 훨씬 더 저렴해지는 거고요. 그런데 B사가 월등하게 내가 돈을 찾는 시점에 훨씬 더 회장금률이 높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B사를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예. 군데를 같이 받아볼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일단 뭐 상담을 받아보겠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렴한 A사를 네. 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A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저렴한 보험료.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해장급금이 높게 뜨겠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사망보장 필요 없을 때 해지했을 경우에 해지한급금을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보통 연금보험도 연금보험이라는 게 순수한 저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데 그 연금보험도 그 시기에 가서 최저 보증률로 계산했을 때 그 시기에 가서 똑같은 돈을 납입을 했어요. 13만 원을. 내가 65세 때 해지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해지한급금이 191%가 나오지가 않아요. 예. 그걸 생각하시면 되세요. 단 연금보험은 리스크가 없겠죠. 그리고 이 무해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이런 걸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돈 활용을 높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지문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C 시간에 종신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특히나 20에서 45세 분들이 가입하시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고요. 또 저렴하고 부담 없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활용하셔서 또 궁금하시다면 저희 전문가분들의 도움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래 두 가지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한 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는 제 보험 2개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 네, 이제 여기에 좀 보장을 한 2개 정도를 추가를 하고 싶어서 예. 그거를 예전에 했을 때는 이제 그런 보장이 있는지 몰랐었는데 최근에 뭐 뇌혈관이랑 이제 뭐 혈혈성 진단 뭐 이런 보장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또 저희 어머니도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셔가지고 예. 저도 그 보장을 좀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딱 그 보장을 넣을 수가 있는지 그런 게 예. 궁금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잘 봐드릴게요.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올해 40입니다. 네, 올해 40 되셨고요. 네. 지금 두 가지 보험 가지고 계신데 CI 종신보험 어떤 보험인지 좀 이해를 하고 가입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네, 뭐 사망보장도 있고 뭐 예. 진단자금도 있고 뭐 요렇게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셔서 가입을 하셨을까요? 일단 뭐 그냥 글쎄요. 그냥 설명 듣고 일단 가입을 하긴 했는데 예, 일단 추천을 저게 받으신 것 중요한 건지 같아요. 네.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대 질환 쪽에 보장을 좀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가족력도 있으시다고요? 일단은 어머니가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럼 그 저도,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 네. 거고요. 보험료는 어떠세요? 네, 뭐 줄일 수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네. 하지만 이제 보장도 잘 챙겨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그리고 한화생명의 변액 CI 종신보험 모두 2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1만 원 정도네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특히나 이대 질환 쪽의 보험을 좀 생각하시고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기도 하고 또 최근에 방송이나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대 질환의 중요성을 좀 느끼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확인해 주시죠. 정지문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가입하신 보험 내용은 잘 봤고요. 지금 네네. 두 가지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네. 알파 플러스 상품. 이래서 이 안에는 지금 진단자금 조금씩 들어가 있고 가장 중요한 실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실비, 실손의료비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포인트고요. 그리고 네. 보시니까 진단비도 암진단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요거 가입 시기가 2015년으로 뜨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딱 그때 알맞은 걸로 잘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거든요. 지금 예. 요거는. 아, 그리고 네네. 갱신형도 아니고 비갱신형이고요. 그리고 네. 요게 또 운전자까지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 있어요. 납입보험료 대비하셔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가 없으세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2014년도에 요거보다 1년 정도 앞서서 준비하셨던 게 하나생명 변액 CI 종신보험이 있어요. 그쵸? 네. 있어요. 요게 20년 납이시고 납입보험료가 15만 900원 정도 있으신데 주계약이 4천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언젠가 사망하시면 4천만 원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네. 재연금 특약 4천 들어가 있으시고 또 재해로 사망하시면 4천이 더 나가게끔 되어 있으시고 CI 보험이시기 때문에 왜 기타 피부암, 갑상생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이런 거에 대한 중대한 암에는 다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특약이 또 들어가 있어요. CI 추가 특약이. 네. 그런데 지금 이거 증권 내용에는요 50% 네. 선지급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50%? 네. 네, 증권 보시면은 왜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 가입 금액에 50% 선지급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4천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이런 걸렸을 때 2천만 원 선지급 받고 사망할 때 2천을 나중에 또 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가입 한도가 4천이에요. 내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먼저 걸리는 거 2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드리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15만 원이란 돈 자체를요 좀 쪼개잖아요. 네. 그래서 4천 사망 따로 하고요. 암 네. 2천, 뇌혈관 2천, 허혈성 2천 이렇게 각각 진단비를 나누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네.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네. 과감하게 하나 네. 거는 좀 정리 사인을 좀 드리고요. 어떻게 드리냐면 네. 지금 네. 현재 손해보험사 상품으로요. 암 진단비 2천에 뇌혈관 진단비 2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 그리고 뇌혈관 수술비 2천,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2천, 질병 수술비나 상해 수술비 요거 조금 부족하시잖아요, 지금. 요거 추가하시면 납입보험료가 한 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요렇게 해서 하나 넣으시고요. 네.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아까 무해지 A사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저렴한 회사. 네. 지금 보험 나이로는 38세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네. 7만 원 정도가 나와요. 납입보험료가. 두 개 네. 합치시면 15만 원이죠. 네. 그러면 보장은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넓으신 게 사망 따로 4천이 나가죠. 암 따로 2천, 뇌혈관 2천, 허혈성 심장질환 2천에 각각의 수술비가 회당 2천씩 별도로 나가면서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별도로 다 나가요. 그쵸? 네. 그렇게 하면서 갱신형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네. 들어가시는 조건이고 이 똑같은 20년 납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변액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요. 그리고 네. 20년 납입 후에 해지환급금이 정확하게 한 지금 130% 정도가 뜨시거든요. 네. 종신보험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네. 활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활용을 하셔서 쓰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시면 사망보험금까지 활용을 하시고 사망보험금이 부양가족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있죠. 있으시면은 그게 네.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셔서 지금이랑 보험료 자체는 동일하신데 보장 네. 범위가 넓어지시는 거예요. 그쵸? 네. 거기에다가 위로 쪼개서, 네.
지금 현재는 한 번만 중대한 질병 먼저 걸리는 거 한 번밖에 보장을 못 받아요. 그거를 각각으로 2,000을 더 넣어드린 거예요. 거기에 수술비 더 나가고요. 이렇게 해서 네. 변경해 드린 거거든요. 분리시켜 네.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장 범위도 넓어 드리고 사망보험금도 커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네. 해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네. 변경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잘 들으셨죠? 네. 일단은요, 메리츠와즈 증권 정말 알차게 잘 준비해 놓으셨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다행이고 이건 그대로 들고 가시고요. 네. 하지만 한화생명의 CI 종신 보험이요. 15만 원이라는 보험료 매달 내기에는 이 같은 보험료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네. 정리하면서 생존담보, 사망담보로 모두 15만 원 채워드렸는데요. 기존 보험처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 받으면서도 보장은 훨씬 크거든요. 네.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전화, 문자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 지금도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보험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예. 보험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3개 정도 들고 있는데 이게 예. 잘 들은 건지 아니면 무슨 보험을 더 들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연락 잘 네. 주셨습니다. 일단 세 네, 개면은 그래도 보험에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걱정되는 가족력이나 병력 있으실까요? 아니, 그런 건 없고 이제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좀 돌아가셨고요. 저는 예. 아직까지는 건강검진 받아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건강하실 때 보험 준비 든든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험료 부분은 어떠세요? 한 22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뭐 부담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들어가도 되고 괜찮아요. 예. 보장을 좀 채울 수 있다면 좀 든든하게 만들어 가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조병욱 네.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4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메리츠화재 3대 질병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 그리고 우체국 종합보험까지 이 두 가지 증권은 80세 만기, 80세 보장으로 보이고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2만 원 정도네요. 문의사항 살펴보시죠. 자, 40대 중반의 건강한 여성분의 보험입니다. 아버지가 심장 쪽으로 좀 가족력이 있으셨고 현재 이분은 건강하신 상태라고 하는데요. 보험을 좀 더 든든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조병욱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보험의 구성 자체들은 되게 굉장히 좋으신데 예. 조금 디테일함이랑 그리고 적립보험료, 불필요한 적립보험료 이런 것들만 삭제하면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메리츠화재 거 3대 질병보험부터 볼게요. 일단은 메리츠화재 3대 질병보험 자체는 보장이 나쁘지가 않으세요. 암진단금도 5천만 원 있고 뇌졸중 심근경색도 3천만 원, 그리고 뭐 암 입원 일당, 수술비, 항암 치료비 이런 것들도 다 구성되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가입했을 당시에는 저해지 환급형이라는 보험이 없으셨을 때거든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도 원활하게 이제 상품 거래가 되던 때가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조금 수정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 지금 나이에 10만 2천 원이라는 3대 질병 암 진단을 5천만 원 넣고 준비했을 때 보험료가 뭐 너무 비싸거나 싼 것도 아니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30년 납이더라고요. 예. 30년 납에 10만 원이면 좀 비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운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 있는지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운전자 보험 있으시죠? 네. 이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하는 건데 이거 운전자 보험 4만 원씩 낼 필요가 없는 게 진짜 운전자 보험은 뭐 지금 나이에 제가 생각했을 때 20년 납 80세 만기 기준으로 한 달에 4천 원 정도면 돼요. 오, 정말 싸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전자 보험 이렇게 비싸게 내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상해보험 이런 것들은 우체국에 또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우체국 보험은 좀 줄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메리츠화재는 조금 정리를 하시고요, 시청자님. 네. 네. 그리고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도 조금 정리하세요.
그리고 우체국 보험에 실비가 있고 그 다른 통합보험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요게 의료 실비만 살려두시고 최소한으로 3, 4만 원대로 낮추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다음에 요즘에 보험사에서 나오는 저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암진단금 5천도 넣고요. 운전자 보험도 넣고요. 뇌질환, 심장질환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넣게 되고 그렇게 해서 튼튼하게 기존의 보장이랑 똑같아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면 설계가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네. 이렇게 네? 아니에요. 네네. 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갱신형이었던 부분들이 비갱신형으로 될 거고요. 네. 보험을 한 번에 묶으니까 사업비도 절감이 될 거고 지금 22만 원 정도 내던 거에서 거의 14만 원대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게 7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보험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8만 원 차이를 20년 또는 30년 낸다고 하면 그 차이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차이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보험료 낮추고 보장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리모델링 해는 게 저는 이렇게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 해지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해약하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보험료 떨어지는 걸 감안했을 때 여태까지 앞으로 이제 30년 더 납입하셔야 돼요. 근데 더 싸게 20년 납입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변경을 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는 손해는 조금 보시겠지만 오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네, 시청자님. 그리고- 네, 연락 네.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네, 가지고 계신 보장이 보장만 보면 괜찮지만은요. 네. 메리츠화재 증권과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도 좀 정리 의견을 주셨고요. 우체국 네. 보험 실비만 유지하면서 좀 감액하는 걸 추천드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전엔 없었는데 최근에는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라고 해서 기존 보장 다 가져가면서도 30% 넘게 좀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 납입 기간 기니까 조금 아까우시더라도 정리하면서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보험료도 14만 원 정도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러네요. 갱신도 없으시거든요. 네. 계속 내실 엄청 돈을 많이 감안을 쓰네요. 하신다면은 이렇게 바꿔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문자로도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데요. 문자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383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보내주셨어요. 3년 갱신형과 10년 갱신형 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조명국 전문가님, 일단 네. 살짝 이것만 봤을 때는 10년 갱신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네. 어떤 게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게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사실. 예. 근데 3년 갱신은 3년마다 갱신 주기가 바뀔 거고 10년은 10년인데 똑같이 10년이라고 봤을 때 보험료가 어떤 게 더 높다라는 건 책정이 불가능하세요. 그런데 예. 저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지만 피치 못하게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게 된다면 갱신 주기가 그나마 긴 상품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뭐 30년 갱신도 나왔으니까 갱신 주기가 긴 상품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비갱신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갱신 선택하신다면은 갱신 주기가 최대한 긴 상품을 추천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도 열어볼게요. 자, 694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64세 여성입니다. 비갱신형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진단비는 많고 보장 넓은 상품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정재문 전문가님, 이렇게 유리한 상품 좀 추천해 주시죠. 네, 일단 65세 미만이고요. 진단비 좀 많이 가져가시면서 그냥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면 20년 납하셔서 100세까지 가져가신데 한 4만 원 중후반대 정도 나오실 거예요, 금액이. 근데 진단비가 한 4천 정도 일반암이. 오, 예. 근데 빠지는 암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기타 피부암, 갑상생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요것만 빠지시고 그게 이제 일반암이 아닌 그냥 기타 암인 거죠.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 전막내암이라든지 자궁암, 유방암 이런 거 다 일반암이에요. 그래서 진단비가 4천까지 들어가시는데 한 4만 원 중후반대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지금 현재 20년 납 100세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회사로 지금 추정돼요. 그래서
넣으실 수 있으시면 그게 갱신형보다 아마 더 저렴하실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네. 약을 복용 중이신 64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100세 만기 일반암 보장 범위 넓게 진단비 4천만 원대를 여러분들이 4만 원 중반대 보험료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용한 보험 정보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